사설들이 이준석과 김종인 비판으로 사설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과 김종인을 두둔해왔던 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여태까지 한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분석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사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설들이 전환기적인 전환기적인 파트, 힘과 정신이, 새로운 전환기적 정신과 힘이 정권 교체와 연결되어 지금 강한 추동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향해서 연기만 잘하면 승리한다, 너는 우리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바로 이것이 윤석열만을 바보로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는데 국민이 바보 아니다라는 그런 요지의 사설이 하나 실렸습니다. 예,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민의힘 김종길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내가 비서실장 노릇할 테니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 좀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발언이, 파문이 바로 새로운 오늘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을 파괴한 동력이 오히려 윤석열을 승리의 덕목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김 위원장 그제 의원총회에서 이랬죠. 선대위가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선대위 전면 쇄신과 김 위원장 사퇴 여부까지 맞물려 국민의힘은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김종인의 착각은 뭐냐면 이 대선의 성공과 패배는 바로 윤석열의 기질과 또 국민이 윤석열을 밀어준과 그 모든 것 철학이 맞물려서 승리가 하는 것인데, 이 김종인이가 지가 하면 되고 지가 하면 성공하고 지가 안 하면 실패한다는 이런 극히 지극히 오만하고 착시된 또 정신착란적인 그런 사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소위 현대사의 가장 칠흑 같은 암흑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김종인은 연기자와 감독관계라는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당내에서는 얼마나 후보를 깔보고 하는 소리냐 하는 그런 비판이 쏟아졌고, 윤 후보는 결국 허수아비 후보, 껍데기 후보라는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민주당 공세가 불을 품듯이 막 공격 역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조용히 어저께 집에서 많은 장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은 지금 집에 가서 숨어서 골방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다만 윤석열에만 배반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은 많이 참여와 참선을 하는 그 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선 후보를 연기만 잘하는 그런 김종인식 인식, 이거는 국민을 우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못 오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안 나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미래를 책임질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인데,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실체적 리더십이라든가 국정 운영 패턴, 또 비전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선대위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기자를 뽑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정당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상 국민 눈을 속이겠다, 그런 말밖에 더 됩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어요? 윤석열이를 만들어요? 자기가? 누구를 만들어요? 윤석열이는 윤석열이가 스스로 홀로 서는 겁니다.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윤석열만이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민들의 같이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김종인에 대해서 노한 파도처럼 지금 폭풍을 그에게 거세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윤석열을 탁 아듬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손으로 바쳐야 되겠다. 우리 손으로 우리와 함께
윤석열과 플러스 국민들 바로 여기서 혼연일체가 돼서 한 사람의 국민의 대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순수한 소위 대선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윤 후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윤 후보 말대로 겸손한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진다. 현재 위기 상황은 윤 후보 말대로 오롯이 후보 탓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섰지만, 그러나 그는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 속에 꿈틀거리는 승부사 기질이 발동한 것입니다. 본선 무대에 이제 오른 만큼 윤석열 후보는 홀로 더 이상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근데 정치 신인이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해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경선을 통해서 그 노련한 홍준표 등등, 유승민 등등 그 세찬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정당한 객관적인 투표로서 당당히 경선에서 통과한 1위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가 왜 신인입니까? 그건 신인이 아니죠. 그는 이미 그들을 제압한 새로운 기풍의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온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벌써 오래전에 넘어섰지만은, 그러나 후보가 많은 안정과 경륜과 또 깊은 철학성 이런 것을 갖다가 고려하면서 그는 많이 참았습니다. 견인주자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김 위원장의 책임이, 또 이준석의 못됨이 바로 하마터면 대한민국을 망칠 뻔한 그런 순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자면 김종인과 이준석은 망국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 그들은 앞으로 인간사에 아주 길이 남을 소위 한국의 인간사, 인명사전에 망국의 인간사를 그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그런 대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적과의 동침을 마치 원하는 듯, 밖에서 민주당 여권은 절대로 결사옹위를 했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옹호를 했습니다. 누굴요? 이준석을. 그리고 김종인을 옹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옹호를 했겠습니까? 결국 사필기정이라는 그 네 가지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사필기정, 네 문자.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고 잘된 것은 자태를 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에 따라서 그 법칙이 작동되어 결국 김종인과 이준석은 침몰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